어제 사실 장마치고 나온 이슈 중에서 지금 아침에 속보 하나 나온 게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지불 없겠다 그런 속보도 하나 나왔거든요. 네. 이제 200억 달러 이제 발표안인데 정의선 회장이 아침에 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뭐 다시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면 200억 달러 중에서 한 86억 달러 정도가 이제 자동차 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류와 철강 쪽에 61억 달러 정도 그리고 미래산업 쪽에 63억 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침 이제 물류나 철강 쪽에 63억 달러 정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현대제철에서 공식 하나 나왔는데 58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아마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 현대제철 주도로 하는 진행 쪽에 연간 270만 톤 정도 규모의 철강 산업을 좀 강화하는 거고 철강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용 강판에 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여타 현대라든지 HD 그룹 같은 경우가 미국의 조선소 관련 비즈니스를 할 때도 조선용 호판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그 지역이 필리조선소 그 주변이면은 납품도 실제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내 조선사들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3사 기준으로 받고 또 후판 같은 경우는 보통 포스코나 이쪽 현대제철 많이 받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재료는 사실 단순하게 현대차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현대제철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듯이 밤새 또 테슬라가 ADAS 관련해서 주가가 좀 반영된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쇼크오버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현대차의 200억 달러 투자에는 뭐가 있냐면은 미래산업 63억 달러가 있어요. 63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8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또 마침 테마성 관점에서는 자율주행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자체가 제가 현대차를 준비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 기준에서도 이제 상호관세 이슈가 이틀 연속 호재로 좀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금요일 날 마감할 때 미국 증시가 상호관세에 대해서 약간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하면서 막판에 올랐었는데 어제 미국 본장에서는 쭉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동차 쪽으로는 조금 긍정적 뷰가 될 것 같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래프로 적어놨는데 거의 3월 5일 이후부터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주가 관점에서는 또 긍정적이고 어저께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현대차 지금 월간 판매량 같은 경우도 이제 조지아 공장에 있는 HMAGA 여기도 증설하는 겁니다. 증설하는 건데 현대차가 미국에 조지아에 2개, 알리바마 하나가 있는데 지금 200억 달러 중에서 새로 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네. 아마 조지아 공장 그 HMGMA 요거 아마 확장하는 쪽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가 1986년도부터 이제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40년이 됐죠. 역대 누적 판매량에 이제 3천만 대에 도달 임박하고 있거든요. 2,960만 대까지 나왔는데 그런 힘이 조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24년도 7월달 고점 찍고 쭉 밀렸었는데 실제적으로 파란색이 되는데 자동차주는 더 많이 밀렸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자동차주가 23년도 상반기, 24년도 상반기까지 많이 올랐었고 작년도 상반기 자동차 관련주들은 국내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가장 이슈가 됐었으니까 지수보다 많이 올랐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요게 지금 파란 선이 코스피 지수고 위쪽이 이제 자동차 쪽인데 많이 올랐었는데 실제적으로 뭐 최근에 완전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 부품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SL이나 서현이나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지수보다 더 못했었습니다. 개별주다 보니까. 근데 이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아까 봤던 외국인 매수의 힘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분석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지금 지분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34% 정도 됐었는데 수급 추이를 가만히 놓고 보면 실제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네. 작년 8월 달에 보면 한 41%까지 지분율이 갔다가 파란 선인데 지금 최근에는 30% 중반까지 왔다가 지금 약간 당기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막대 그래프를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추이인데 뭐 최근 2월 한 중하순부터 계속 빨갛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매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역순입니다. 날짜 역순인데 쭉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마침 기관들도 어저께 공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알고 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재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 증시가 사실 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가 조금 약했는데
자동차는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화두가 될 수 있는 4월 2일 다음 주 예정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예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정의선 회장이 200억 달러까지 투자하는 것까지 발표됐을지는 알 수는 없긴 없습니다. 알 수는 없긴 없는데 뭐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뭐 자동차주는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고, 제가 어제 이미 현대차를 오늘장 이슈를 준비하면서 네. 밤에서 미국에서 2개의 기업에서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드렸었거든요. 근데 왼쪽이 제너럴 모터고 오른쪽이 테슬라입니다. GM은 실제적으로 LG엔솔 때문에 올린 게 아니고 현대차 때문에 올린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차도 GM과 협력설 관련된 이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자동차 부품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SL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가능성이 났을 때 미국 주식 관점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기업은 바로 GM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GM의 주가도 결정적으로 상식에서 생각하게 되면 아니 미국이 캐나다나 멕시코 쪽으로 관세를 부과하는데 왜 미국 회사 GM의 주가가 내려가느냐. 예전에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부품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멕시코에서 수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GM도 좋을 게 없었는데 이제 관세 이슈 자체가 유예된다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버리기 때문에 조금은 무겁지만은 아마 현대차 차트도 이렇게 생길 거예요. 조금 무거울 건데 그런 거 보시고, 테슬라는 뭐 사실 약간 쇼커버성입니다만은 쇼커버를 떠나가지고 주가가 되게 세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가 배터리가 움직이지 그런 폭도는 다음에 문제일 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테슬라의 모멘텀의 시장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 꼴랑 10%가 움직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힘이 되게 좋아요. 보통 300달러 기준으로 보통 10%가 빠지면 270달러잖아요. 심리적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 300달러 기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280달러까지 올라오게 되면 조금 속도의 차이는 있을 뿐 테슬라도 반등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저 연속성은 얼마나 보세요? 찍었어요. 찍었습니까? 네, 저점 찍었죠. 그럼 계속 올라간다고 그렇지. 보세요? 네.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악재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인도량 발표인데 이미 네. 묻어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인도량 발표에서 혹시나 이제 어차피 인도량이 좀 작게 나올 거니까 그거 하면 그때 또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단계의 트랙으로, 그러니까 요 지금 수준에서 이제 뭐 만약에 두 주를 세 주 정도 산다 그러면은 한 주를 사놓고 또 이제 실제 다음 주 인도량 발표할 즈음에 또 한 주 사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이게 기술적 기준으로 차트 보시니까 대량 거래라고 빡 갭상으로 장대 양봉 뚫었으면은 다음 폭이 눌리면 많이 오지 않겠죠.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에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이거는 보게 되면 이제 뭘 사야 되느냐를 볼 수 있는데 뭘 사야 아무거나 찍으면 되는 거죠. 네. 아무거나 찍어요? 이 중에서 그 글자 좀 작은데 요 자료도 이제 815 모니터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그 방송 영상들은 제가 이게 사실 815 패널인데 이렇게 PR을 잘하네요. 네? 여기 카페에 대한 아마 잠깐 나오나 올라갈 거예요. 아직 안 올려주셨죠? 네. 네, 올라가 있습니다. 방송 자료들이 항상 815 모니터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는 보게 되면 이제 똑같죠? 현대차, 기아, 모비스, 만도, SL, 위아 한 이 정도 위주로 보고, 탄력성 관점에서 S&T, 모티브, 타이어는 지금 볼 필요는 없다. 그런 관점. 오토웨브는 자동차 중에서는 비싸다. 자율주행 모멘텀을 보기에는 오토웨브보다는 여타 모비스 쪽으로 보는 게 낫다. 그리 보면 좋을 것 같고, 화신, 서현이아 같은 경우는 아마 어제 관점에서는 안 오르는데 아까 봤더니 200억 달러의 재료에는 반응을 합니다. 네. 조금 다른데 이 자동차 관련 중에서 제가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어디 갔어요? NXT 때문에 화면을 베려놨어요. 벌써 현대자치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게. 저거 그러게요. 3만에 죽겠어요. 3만에 죽겠어요. 현대모비스가 이게 방송이 안 되네 이거. 벌써 8시대요? 예, 어쨌든 간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신하고 서현이아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원래 거래량이 좀 작은 종목들인데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200억 달러 투자가 결국은 조지아 공장의 캡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고, SL 같은 경우는 그거 플러스 GM과의 협력 강화,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 상승과 동행하는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12330 현대모비스는
물론 이제 이게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빠지면 추격 매수는 자제, 눌렸을 때 5월선 전후에 일부 분할 매수. 지금 주가가 너무 이쁘게 올라와가지고 급하게 못 사실 거예요. 항상 이평선 전후에서 좀 보시는 게 좋고 너무 변동성이 클 때는 웨이팅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